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으면서 마이크를 녹음하는 것에 성공을 했는데, 문제가 이제 마이크 자체에도 있었고 설정, 로지텍 설정 때문에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공캠 자체 설정에서 스테레오라고 돼 있었는데 그걸 모노로 바꿔야 이제 들으면서 녹음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알아가지고 적응을 했고, 자, 헤지펀드 전략 4. 전환증권 차익거래 핵심 문제. 전환증권 차익거래에 유리한 전환사채의 속성이다. 잘못된 것은, 그래서 첫째, 기초 자산의 변동성이 크고 컨벡시티가 큰 전환사채. 2. 유동성이 높고 기초 주식의 대차 거래가 용이한 전환사채. 3. 기초 자산인 주식에서 배당률이 높은 전환사채. 4. 낮은 컨버전 프리미엄을 가진 전환사채. 그래서 해설, 전환 차익 거래의 포지션은 전환사채 매수 앤 기초 주식 매도인데, 배당률이 높으면 배당금 지불이라는 손실 요인이 커진다. 답은 3번인데, 3번은 기초 자산인 주식에서 배당률이 높은 전환사채. 전환증권 차익 거래에 유리할 것이냐? 너무 이해가 안 간다. 이게 무슨 뜻이지? 주식에서 배당률이 높아. 사채인데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배당률이 높다고 했어. 그러면 이게 왜 잘못된 거냐, 오히려 유리하지 않은 거냐? 그러면 전환을 해서 주식으로 바꿔. 그 주식을 파는 게 목표잖아.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는 목적. 근데 배당률이 높대. 그러면 이 주가가 오르기 전에 배당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는 소리지. 그러면 그 주식은 배당 이익을 받고 주가가 내려가. 그럼 주가 다시 올라가는 타이밍에서 배당 뿌려주고 다시 내려간다는 소리지. 그러면 유리하지 않다. 그래서 해설은 전환 차익 거래 포지션은 전환사채 매수 앤 기초 주식 매도인데, 배당률이 높으면 배당금 지불하는 손실 요인이 커진다. 그 뜻인 것 같고, 컨벡시티가 뭔지 찾아보면, 볼록한 정도? 채권 관련해서 듀레이션하고 볼록성을 보는데, 이 볼록성인 컨벡시티, 미국 주식 폭락과 네거티브 컨벡시티를 보면
금리가 상승하면 모기지 연동증권은 금리가 증가하는 속도만큼 하락하는데 보유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국채에 비해 훨씬 빠르게 하락합니다. 이런 현상을 네거티브 컨벡시티라고 하며 국채와 관련된 MBS에 대한 금리 위험, 노출을 관리하기 위해 금리 곡선에 따른 MBS 보유기간 변화나 포지션 변화가 필요하다. 이거는 좀 잘 와닿을 것 같고, 각 금리와 채권의 가격은 역의 관계를 가진다 라는 점을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채권의 듀레이션과 볼록성, 듀레이션은 세 가지로 나뉜다. 맥컬레이 듀레이션, 수정 듀레이션, 효율적 듀레이션. 맥컬레이 듀레이션은 그냥 채권 회수에 걸린 기간, 수정 듀레이션은 사실 회수 기간을 궁금해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수정을 해서 만드는 거고, 금리 변화에 따른 채권 가건의 변화에 주목해서 만든 것. 그래서 금리가 한 단위 떨어지든 오르든 동일한 채권 가격이 변한다는 파랄렐 시프트의 가정이 있어야 한다. 역의 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가정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제 YTM을 X축으로 Y축을 프라이스로 하는데, 그 금리를 들리면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를 줄이면 가격이 오른다는 기본 전제하에서, 근데 이때 채권의 가격은 선형이 아니다. 실제 채권의 가격의 움직임을 보면, 근데 이 그래프는 우리가 어떤 기하학적인 통찰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래프로 여기서 저기까지 해서 선형으로의 가정을 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정보와 가까워지려면은 볼록성이 있어야 한다 라는 거고, 이 볼록성이 컨벡시티, 이 컨벡시티를 넣은 게 효과적 듀레이션, 세 번째 거. 그래서 쭉 내려와서 기존의 채권은 비선형인데 듀레이션은 선형을 놓고 가정을 했다.
그렇다면 선형과 비선형의 차이를 볼록성으로 상쇄시켜준다. 그 어떤 지금 맞닿아 있는 선 있고 그걸 기준으로 2차 함수인가? 아무튼 이거를 그리는 건데, 아니 아무튼 이제 볼록한 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볼록성은 기본적으로 플러스 2다. 약간 2차 함수라고 잘못 말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역함수인가? 이렇게 선형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저거는 x분의 1 같은 규모로 헷갈려. 근데 금리가 올랐을 때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것보다 금리가 떨어졌을 때 채권 가격이 오르는 게 더 크다.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이다. 듀레이션으로 한 번, 볼록성으로 한 번인데, 볼록성의 경우 2차 미분을 해주는 값이기에 제곱을 하고, 그렇게 항상 양수값을 가진다. 2차 함수가 맞는 건가? 잠시만, 이게 아니 여기서 P분의 델타 P가 마이너스 B 곱하기 델타 Y라고 표현을 했고, 플러스 거기다가 플러스 2분의 1 C 델타 Y 제곱이다. 그러니까 C랑 B가 미지수인데, 앞에 있는 부분은 이제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로 그려진다는 의미. 약간 듀레이션을 이제 일직선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형함수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었는데, 그러면은 마이너스 b 곱하기 시그마 y
수가 있는데 이 기울기에 정확하게 일치할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인 거지. 그래서 실제 채권은 여기에서 맞닿아 있는 어떤 지점에서 이 둥그런 함수를 그러니까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플러스 2분의 1 c 곱하기 델타 y의 제곱이라. 그래서 d는 딱 맞닿아 있는 점에서 0이고 그 y로 더 가면은 d가 플러스가 되고 이 차이기 때문에 또 이거는 항상 위에 있지. 실제 F가 이렇게 맞닿아 있다고 치면 이게 뭐 거꾸로 그려줄 수 있나? 역으로 무럭성이 아예 만약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소리는 함수 자체가 이 방향으로 그려진다. 이 선형 함수가 있는 기준으로 그걸 이제 3, 4분면의 느낌으로 그려지면 되겠지만 대개는 이 함수를 기준으로 1차 1, 4분면 쪽으로 그려진다. 그래서 항상 플러스가 된다. 그렇게 맞닿아 있는다. 이 함수를 돌려서 축처럼 세우고 이게 기준으로면 이렇게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델타 y 제곱일 거고 이 c는 컨벡시티라서 c를 붙인 건가? 그래 보이네. 그래서 마이너스 d라고 한 것도 아까 마이너스 b가 아니라 마이너스 d라고 했는데 아마도 이것도 듀레이션이기 때문에 듀레이션 함수의 기울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다. 그래서 이 차가 더해진 이 함수가 에다 델타 y를 집어넣은 값이 b분의 델타 p다. 여기서 effective convexity는 pb0 곱하기 델타 y의 제곱 분의 pb 마이너스 p 플러스 pb 플러스 마이너스 2pb0인데 설명을 보니까 듀레이션은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준 다음은 b0를 2배에서 나눠줬다면 effective convexity에서는 2개를 더하고 b0를 2배에서 빼준다. p가 프레젠트라고 보면은 b로 보시는 거고 b0 지점이 있을 거고 곱하기 델타 y의 제곱 분의 b 마이너스 플러스 b 플러스 에서 이 b0를 빼준다.
굉장히 머리가 아픈데 온 처음 본다. 잠시만. 콘벡시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은 지금 수준에서 설명이 너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일단은 좀 그런 개념이다 라고까지만 알아봤고, 가보자. 그러면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크고 콘벡시티가 큰 전환사채, 전환증권 차익 거래 포지션은 전환사채 1단위 매수 N 전환 대상 주식 델타만큼 매도로써 델타 해징을 통해 무위험 상태를 유지한다. 이때 변동성이 크면 델타 해징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다. 또한 볼록성이 큰 채권일수록 수익률에서 유리하므로 높은 콘벡시티를 선호한다. 볼록성이 크면 이 참수가 폭이 더 넓고, 그러면은 더 높은가? 높기 때문에 y를 조금, x를 조금 움직였을 때 y가 더 높고 프라이스가 더 높을 것이기 때문에 그 그래프를 떠올려 보면은 수익률은 더 유리해질 것 같아. 볼록성이 높아지면. 근데 이 문장을 왜 이렇게 썼을까가 조금 의문이다. 선지에 한번 나왔었나? 이거를 봐봐. 콘벡시티가 볼록성이야. 근데 문장을 어떻게 썼냐? 또한 볼록성이 큰 채권일수록 수익률에 유리하므로 높은 콘벡시티를 선호한다. 그럼 왜 이렇게 쓰냐는 거야. 처음부터 콘벡시티라고 썼으면 콘벡시티라고 쓰던가, 볼록성을 써놓고 뒤에 콘벡시티라고 써놨어. 지금 0단어 테스트 하는 건가 지금? 아무튼 그냥 볼록성이 큰 채권일수록 수익률에 유리하다. 그래서 더 손을 든다. 조금 되잖아. 일단 넘어가고, 이번에 유동성이 높고 기초주식의 대차 거래가 용이한 전환사채. 그러니까 뭔가 영어를 쓴다고 해서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약간 그런 마인드가 조금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아무 맥락 없이 섞어서 쓴다고 해서 그게 더 잘나 보이거나 대단한 건 아닌데, 그냥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서 썼다고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쓰겠지. 그게 맞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때는 한글 쓰고 이때는 영어를 쓰고, 이거는 조금 왜 저러지 싶은.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그걸 봐도 굉장히 조금 볼성 사나울 만하다. 그런 부분은. 그렇다고 더 똑똑한 게 아닌데, 뭐라고 해야 되지? 이상한 단어나 뭐 자기가 주워드는 단어를 가지고 쓴다는 게, 그게 어떤 지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고, 그냥 지식을 하나 더 주어서 사용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게 뭔가
떠버린 느낌?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조금 더 교양 있다고 생각하나? 그걸 이해가 막 미국에서 여기서 프랑스어를 배우는 그 영어권의 학교인데,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어를 아는 거를 아무 때나 영어랑 프랑스어를 섞어서 말하면 그게 곡지라는 느낌보다도 뭔가 뜬금없잖아. 제 뭐 왜 저러지? 이런 느낌? 그거를 왜 그게 더 교양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조기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거야. 그냥 그게 그냥 이유를 모르겠어. 왜 그걸 더 뛰어나다, 더 다른 사람한테 먹힐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거를 실제로 영어를 쓰던 사람들이 여기로 온 경우에는 그냥 왜 저러지? 뜬금이 없지? 이런 느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석사 박사를 따서 교수님들이 와서 그렇게 되면 영어를 자주 썼어. 그 분들이 더 많은 인정을 받고 국내 교수분들보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영어를 쓰는 게 좀 더 교양 있고 뭐 좀 더 권위가 있어 보였다.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적재적소에 쓰잖아. 그러니까 꼭 필요한 용어니까 이걸 쓴단 말이야. 근데 그분들한테 배웠다고 해서 본인들이 이 용어가 쓰면 더 잘나 보일 것 같아서 이 용어를 쓴다. 어떨 때는 한국말 쓰고 어떨 때는 그 용어를 쓴다. 이거는 좀 이상하다. 그것도 같은 문장 안에서 그거를 그게 뭐 물론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뭐 한 문장 뭐 세 문장 거의 한 문단도 안 되는 거에서 계속 그렇게 쓴다는 거는 그냥 그거야말로 그들 쓰는 표현대로 하면 awkward하다. 그냥 이상하다. 이상한 사람 취급받기 딱 좋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렇고 그냥 뭔 소리 하는 거지. 아무튼 기초자산인 주식에서 배당률이 낮은 전환사채. 주식의 숏 포지션이므로 배당률이 높으면 그만큼 지불해야 함으로 불리하다. 4번 낮은 컨버전 프리미엄을 가진 전환사채. 낮은 컨버전 프리미엄일수록 전환사채 매입가가 낮아지므로 유리하다. 5번 낮은 내재 변동성으로 발행된 전환사채. 낮은 내재 변동성은 미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의미하므로 일과 같은 맥락에서 유리하다. 주식의 숏 포지션 배당률이 높으면 그만큼 지불해야 한다.
그러니까 전원 자체는 결국에는 주식으로 바꿔서 파는 입장이라서 숏 포지션이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에서 설명한 대로네. 그래서 배당률이 높으면 그만큼 지불해야 함으로 불리하다. 이 지불해야 함으로가 와닿지가 않는데, 일단은 내가 이해하는 바로면은 배당을 지불해야 한다. 배당금을. 그래서 이익이 내려가서 주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불리하다. 잠시만. 주가가 내려가면 오지. 잠시만. 근데 주식의 숏 포지션이잖아. 그러면 주가가 내려가야 수익이 되나? 뭐지? 잠시만, 그거 아닌데. 근데 이 사람은 전환을 주식으로 바꾼다고 선언하면 주식이 딱 바뀌는 입장이고, 그때 파는 거잖아. 그러면은 주식이 높아야 되는 입장? 아닌가? 헷갈리는데. 이거를 주식의 숏 포지션이라고 설명을 했어. 일단은 이게 조금 오히려 헷갈린다. 근데 뒤에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다. 즉시 팔아치우는 포지션이라고 보면은 내가 생각한 이해가 맞는데, 그 파는 타임에 텀을 두는 건가? 배당률이 높으면 리테인 어닝을 퍼줘. 그러면 실제 어닝은 줄어들고 기업 가치가 내려갔다고 보는데, 근데 일시적인 이제 배당 일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수요가 높아져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혼란스러운데? 어쨌든 주식의 숏 포지션이라는 게 그냥 일단은 매도하는 입장이란 것은 그거 동의할 거고, 그런데 배당률이 높으면 팔기 때문에 배당을 받는 게 아니라 배당으로 다 떼고 나서 파는. 혼란스럽다. 아무튼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낮은 컨버전 프리미엄을 가진 전환사채. 낮은 컨버전 프리미엄일수록 전환사채 매입가가 낮아지므로 유리하다. 낮은 내재 변동성으로 발행된 전환사채. 낮은 내재 변동성은 미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의미하므로 일과 같은 맥락에서 유리하다. 가격을 바뀌어. 낮은 컨버전 프리미엄. 전환을 했을 때 수익이라고 해야 되나? 프리미엄이 낮으면
사람들이 수요가 낮아서 매기가 낮을 것이다. 그래서 유리하다. 낮은 내재 변동성으로 발행된 전환사채. 낮은 내재 변동성은 미래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의미하므로 일과 같은 맥락에서 유리하다. 저평가 되어 있는 이제 주식가 회사와 관련해서 전환사채가 발행됐고 그걸 전환사채를 우리가 샀어. 그러면 그 전환사채를 우리는 주식으로 바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야. 전환사채니까 이 전환사채가 그 회사가 그걸 발행한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라는 뜻일 수도 있지. 이 낮은 내재 변동성은. 근데 그 기업이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 혹은 내재 가치가 훌륭한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산 거라면 나중에 우리가 주식으로 바꿔서 팔 타이밍은 이 기업이 성장했을 때 주식이 파박박 하고 올랐을 때 거잖아. 그때 팔아. 그때 파니까 그러면 그 미래의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맥락에서 유리하다. 아까 그 주식의 숏포지션이므로 배당률이 낮으면 그만큼 지불의 암으로 불리하다. 이거는 너무 깊게 들어와서 헷갈린 것 같고 처음에 핵심 문제 설명할 때 설명한 거랑 동일하게 같은 방식으로 푸는 것 같다. 아무래도 일단 여기에서 추정을 해보면 우리 기초자산인 주식에서 배당률이 낮은 전환사채 낮은 컨버전 프리미엄을 가진 전환사채 낮은 내재 변동성으로 발행된 전환사채가 유리하다. 차익거래에 유리하다. 유동성이 높고 기초시기의 대차 거래가 용이한 전환사채. 거래가 용이하다는 표현인 것이 한마디로. 그것 또한 유리하고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크고 콤플렉시티가 큰 전사채. 그러면 수익률, 콤플렉시티가 크다는 건 수익률이 높다. 그리고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델타이징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수록 수익이 높다. 그래서 수익성 곱하기 수익성이라서 유리한 거. 그리고 유동성과 대차 거래가 용이하기 때문에 거래가 쉬워서 유리한 거. 그리고 배당률이 낮은 전사채 주식이 있어서의 그리고 낮은 컨버전 프리미엄, 낮은 내재 변동성
이게 요리한 속성 5개다. 제대로 이해를 못하더라도 이 5개를 외우면 일단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고, 전환 증권 차익 거래 포지션 구축, 캐시 플로우 아비트레이지. 그래서 12 매입 가격이 12 총액이 아니라 주식 매도 금액을 감안한 넷 금액만 투입함으로 높은 현금 흐름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볼라틸리티 트레이딩, 델타 헤징, 밸런스드 컨버티블. 델타 헤징은 위에서 설명했던 일반적인 전환차익 거래 포지션, 그리고 밸런스드 컨버티블은 11을 매수해 곱하기 2, 그리고 주식 매도 곱하기 1. 전환사채를 매수하는 비중을 2배로 두고 주식 매도를 1배로 준다. 이거를 균형 전환이라고 본다. 왜 그럴까? 일단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주식을 전환사채를 2개를 사는 이유, 왜냐면 하나만 산다고 생각해봐. 하나 사서 하나 판다. 1대1이면 위험성이 있겠지. 한마디로 내가 급하게 팔려고 할 수도 있어. 주식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전환사채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못 끌어내는 걸 수도 있다. 왜냐면 전환사채를 꼭 들고 있다가 팔아야 되잖아. 충분히 그 위치에 있을 때 2개를 사서 예를 들어서 하나를 팔아도 될 만큼 수익이 생기는 구간이 있을 거야. 근데 그때 수익을 낼까 말까 고민을 할 거잖아. 하나만 샀으면. 그러다가 올라갔다가 이제 사야겠다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을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사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장을 보니까 확 내려갔어. 그래서 다시 팔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다. 한참 동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를 계속 겪다가 이게 엄청 오를 거였는데 순간 딱 오른 걸 바로 팔아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조급해진다는 소리야. 그래서 2개를 사서 하나를 파는 전략이면, 그러니까 하나를 팔더라도 하나가 남지. 이 하나로 이게 더 올라갈 타이밍인지 이걸 보는 거야. 그리고 얘는 매수를 할 때마다 하나씩 팔아.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조금 더 이제 구간을 두고 보고 전환할 타이밍을
바꾼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더 부합한 것이, 좀 더 남을 때 캐시 플로우 아비트레이지는 현금 흐름 관련해서 12 매입 가격이 12 총액이 아니라 주식 매도 금액을 감안한 넷 금액만 투입함으로 높은 현금 흐름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12) 총액, 12 매입 가격, 주식 매도 금액. 정확하게 나와 있는 바는 없어. 나와 있는 바는 없지만 이 문장 자체로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12 매입 가격이 있어. 12 총액이 아니란 소리야. 우리가 반영하는 12 매입 가격은. 그리고 이 12 총액에서 주식 매도 금액을 뺀 거겠지. 그게 주식 매도 금액을 감안했다는 의미야. 왜냐면 뒤에 넷 금액을 투입한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12 총액 마이너스 주식 매도 금액이 넷 금액이야. 간략화 했을 때 그러면 주식 매도 금액 나중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12를 실제로 샀을 때는 12 총액이 있겠지. 근데 우리가 계산을 넷 금액과 주식 매도 금액을 나눠서 생각을 하고, 이 주식 매도 금액은 현금으로 판 거지. 현금으로 판 거기 때문에 이걸 또 다시 현금으로 들어와서 계속 이게 운용이 되는 것이고, 이 넷 금액만 여기다 반영을 하고 이 현금을 또 가지고 12 총액으로 또 계산을 한 게 아니라 넷 금액을 투입해서 계산을 하고, 그에 상하는 주식 매도 금액이 얼마다, 그리고 장부에 기입을 하겠지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게 또 현금으로 오고, 이렇게 장부가 쌓여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전체적인 틀의 형태는 높은 현금 흐름을 적는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캐시 플로우 아비트레이지이다.
지금 그렇다. 그리고 델타 트레이딩의 의미. 델타는 1차 미분을 한 값으로 곡선의 기울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면 델타가 상승한다. 전환사채 차익 거래는 전환사채를 매입하고 델타만큼의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므로 주가가 올라가면 델타가 올라가고 주식을 추가 매도한다. 주가가 내려가면 델타가 내려가고 주식을 매수한다. 매도분의 정산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를 델타 헤징이라고 하며 변동성이 크면 델타 헤징 과정에서 수익이 날 확률이 높아진다. 주가 올라, 델타 올라, 주식 추가 매도. 그러니까 아까 그 이차곡선이라는 표현이 맞았어. 조금 그 선형을 축으로 돌렸을 때는 2차 함수인 거지.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 곡선의 기울기가 이제 1차 미분을 한 값이 이 델타인 거고, 주가 상승하면 델타가 상승한다. 프라이스가 내려가면 여기서 이 델타가 내려갈 것이고, 잠시만, 이 기울기는 내려가겠지. 왜냐면 이 YTM은 그대로거나 더 커졌을 상태이어야 하니까, 그러면은 델타는 내려가. 델타 내려가는 게 아니다. 아닌가? 델타 내려간다. 하지만 델타만큼을 매도를 한다. 여기서 매도분의 청산이라고 적거는 주식 매수를 할 수도 있고, 델타가 내려갔을 때, 주가가 내려가서 델타를 줄였어. 그러니까 델타가 내려갔어.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듀레이션 값에 좀 더 가까워지는 거지. 이 델타가 원래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주가가 하락하면은 델타가 좁혀진다. 듀레이션 곡선에, 듀레이션 직선? 예, 아무튼 직선이라 선형 듀레이션 예,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게 주식 매수. 그때 우리는 원래는 매도를 하는 게 전환사채의 목적인데, 반대로 주식 매수를 해서 대처를 한다. 근데 여기서 괄호하고 매도분의 정산이라고 했잖아. 왜냐면 주식 매수는 어떻게 보면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을 들 수도 있어. 그냥 주가 내려가는데 우리가 어떤 확신이 있으면 주식 매수할 수도 있지. 근데 이게 일종의 물타기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20% 떨어졌대. 그러면 이제 이거는 무조건 100% 오를 주시니까 지금 주소 담자. 지금 이거를 정신적으로 승리해서 이거를 이제 이거는 가격 할인이다. 가격 세일이다.
혹은 뭐 우리는 계속 버틸 것이다 이러면서 주식 매수를 해. 근데 만약에 주식이 더 내려가면,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위험하기 때문에 반대로 이 괄호 안에 매도분의 청산, 매도하기 위한 우리가 구입을 했던 주식 있잖아. 원래는 수익이 났을 때는 주가가 올라서 우리가 바꾸고 싶어하는 타임이 왔을 때는 매도를 전액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전환될 때 한 주식을 몇 개 받게 돼 있으면은 주식을 뭐 한 전환 자체를 바꾸면 뭐 5개, 뭐 3개, 2개 주식을 받기로 되어 있으면 그 주식이 내려갔어. 그러면은 델타가 내려갔다고 보기 때문에 듀레이션보다 내려갔거나 듀레이션에 일치하면 그것이 수익이 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매도에서 우리가 수익을 거둘 것 중에 뭐 5개면은 2개만 남겨두고 3개를 파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매도분의 청산이라고 하고, 이 남겨뒀던 2개는 나중에 수익이 거둬질 수 있을 것 같을 때 그때 파는 거야. 주식이 올라서 결국 정부에서 우리가 원했던 목표에 도달했다. 그때 이제 팔아치고 이제 해방되는 거야. 한마디로 그렇게 말하면. 그래서 과정을 거치는데 이를 델타 해증이라 하며, 변동성이 크면 델타 해증 과정에서 수익이 날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밸런스드 컨버티블은 전사채 2 매입 N 주식 1 매도로서 좌우 대칭의 수익 구조가 되는 포지션을 말하는데, 이때 전환사채의 델타는 0.5이어야 한다. 그리고 전환증권 차익 거래 포지션은 12 한 단위 매수, 그리고 주식 델타 매도인데, 이때 델타가 0.5이면 12 두 단위 매수, 주식 한 단위 매도가 되며, 이 포지션은 위험 중립이 된다. 델타 해증과 같은 의미. 전환증권 차익 거래 포지션에서 전환사채를 매수하는 것은 전환사채가 그 특성상 이론가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원래 이만큼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들은 가격이 그에 맞게 조금 조정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주식같이 그런 거는 시장에 민감하게 따라가고, 그래서 이게 잘 팔릴 만한 거는 가격이 확 오르지. 근데 반대로 전환사채는 일단은 주식으로 바꿔야지 그때 쓸 수 있는 거고, 그 전까지는 사채이기 때문에, 채권이기 때문에 홀드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해야겠지. 첫째, 그걸로 많이 이제 사람들이 갈 것이고, 굳이 이제 주식을 해서 수익을 벌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전사채로 하는 것이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어. 왜냐면 이 사람은 오래 홀드 할 생각이 아니야. 숏으로만 승부 보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면 그럴 필요가 없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환사채가 오히려 이론가보다 더 낮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그게 일반적이라는 거지. 보통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이 듀레이션이라는 리스크를 지닌 거다. 근데 이게 듀레이션이 실제 수익에 있어서의
리스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이로운 것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기타로 감마 트레이딩, 델타 트레이딩 플러스 감마 트레이딩, 그리고 크레딧 아비트레이지, 전환사채의 디포트 위험을 CDS 거래로 해지. 그러니까 전환사채의 기초 위험을 CDS 거래. CDS가 뭔데? 왜 설명을 해줘야지. 아까 설명한 내용들인가? 어쏘사 1시간?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1시간은 이거겠다. 저 시비 가격이 $1000, 전환 대상 주식 S의 전환 가격이 $80이고 전사채 델타가 0.8이다. 이때 전환 증권 차익 거래 포지션을 구축하면 델타가 0.8이래. 0.8이고 일단 전환사치를 한다니 우리가 매입을 해. 주식을 매도할 거야. 그러면 선지가 1번, 2번, 3번, 4번 전사채 1단위 매입, 주식 10주 매도, 전사채 한 단위 매입, 주식 12.5주 매도, 전사채 한 단위 매도, N 주식 10주 매수. 4번 전사채 한 단위 매도, N 주식 12.5주 매수. 그래서 3번, 4번은 매도, 매수, 매수로 돼 있잖아. 그래서 얘네는 나가리다, 얘는 아니다. 1번, 2번이 맞는 거고, 그러니까 맞다기보다는 방향이 맞다. 우리처럼 전환사채를 사서 주식을 파는 게 전환증권 차익 거래의 포지션이 지닌 특성이고, 일반적으로. 그러면 일단은 뭐 나중에 뭐 델타 트레이딩에서 뭐 주식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전환 사채를 사는 게 아니지. 그거는 전환 사채 이미 하나 샀는데 주가가 내려가 버리니까 우리는 좀 더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이냐에 따른 대응 행동에 대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매도 분의 청산을 보통 할 테지만 주식 매수를 하기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러면 1번, 2번에서 주식 열주 매도 주식을 델타만큼 매도한다고 했지. 그러면 0.8을 매도하느냐? 라고 보면 그렇지 않겠지. 그러면 0.8만큼 매도를 한다고 했을 때 일단 전환 대상 주식의 수가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 전환 주식 수를 알면 그거의 델타를 곱했을 때 우리가 매도하는 주식이다. 그러면 매도 주식 수는 전환 주식 수 곱하기 델타. 이 전환 주식 수는 전환 대상 주식의 전환 가격이 $80라고 했잖아. 내 전환 사채 가격이 $1000라고 했지.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12가 1000인데 전환 후면 전환 가격이 한 주당 80불이래. 그러면은 이 80으로 1000을 나눈 것이 그 주식의 개수겠지. 뭔가 이상이 있지 않은 이상 웬만해서. 왜냐면 그 가치에 맞게 바꿔줘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론적으로는 뭐 바꿔주는 사람이 갑자기 막 월권 혹은 막 권력 있는 사람이라서 뭐 마음대로 찍어냈다. 뭐 100불로 100불씩으로 뭐 해주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막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80분의 1000 곱하기 0.8이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10분의 8이기 때문에 각각 상쇄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열주가 되기 때문에 주식 열주 매도. 그래서 답은 1번이다.